2024년 10월 고1 모의고사 고전산문 현몽쌍룡기라는 작품 한번 해보자. 바로 좀 봐볼게. 앞부분 줄거리. 정소저는 계모 박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 정공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얘들아 인물 정소저, 계모 박씨 벌써 나쁜 애라고 보이지, 모함이라고 했으니까 그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 정공, 아버지도 좀 어리석지,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집에서 나와 숨어 다니던 중 도적을 만나서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럼 지금 벌써 그 정소저의 위기 상황이 쭉 보여지고 있거든. 위기에 처하고 집에 나와 숨어 다니다가 도적 만나 강물에 몸을 던지는, 여기까지가 정소저의 실현이 되겠지. 이때 정혼자인 조무와, 조무가 뒤에 가면 용홍이라고 나오나봐, 동생 조성이 정소저를 우연히 발견하여 구출한다. 구출해주는 조력자네. 이 조무랑 조성은 정소저의 조력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조력자에 의해서 시련이 극복되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우연성이야, 얘들아. 우연성. 항상 고전소설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을 꼭 해주지. 고전소설의 우연성. 봐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이 소저가 정소저겠지. 정소저가 매우 놀라며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그러니까 외가로 갈 수 있었는데 외가로 가지 않은 이유는 조승모에게 부끄럽고, 첫 번째 조승모한테 부끄러워서 그래.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의 허물이 뭔데? 여기 박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의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 계모 박씨가 지금 정소저를 모함했을 때 그걸 알아채고서는 정소저 편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아빠가 어리석은 거잖아. 그 아버지의 허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의심 없이 모함을 받아들인 그 허물을 말하는 게 싫어서 외가로 가지 않았대. 그런데 뜻밖의 저 공자들을 만나니, 저 공자들이 누굴까? 조무랑 조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 알겠지? 조무와 조성이 얘를 구해줬잖아. 얘네를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얘들아 여기 한번 해석해 볼래?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해서 부끄러움을 더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서리적 표현인 거잖아.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떠돌아다닌 이유가 외가의 나의 이런 부끄러움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인데, 내가 조무하고 조성한테 내 사실을 말할 수 있겠니? 절대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사실을 말할 수 없다. 외가댁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저 공자들한테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런 얘기겠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은인이 누군데? 조무와 조성이겠지. 그 덕이 산과 바다 같대. 너무나도 은혜가 크다라는 거야. 매우 큰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지. 하지만 차마 근본을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얘들아 맥락상 근본을 알게 되어 라는 말이 그냥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괜찮지? 사실을 말해서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겠지.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여기서 너가 누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냐면 정소저야. 내가 파양에서 떠돌다 다니다가 서울에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그냥 이렇게 말해달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소저인 내가 타양에서 떠돌다가 친척 찾으러 왔는데 그냥 도둑 만나서 죽을 뻔한 거야. 이렇게 말하래.
조공자는 누굴까? 저기 조무겠지, 조무. 조무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제 이 소설에서 여자들이 도망 다닐 때 남장을 하고 다녔어. 덜 위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장을 하고 다녔지만 이미 여자라고 알게 됐다라는 거야. 들켰다는 거야. 남장하고 다녔지만 여자임을 들켰다. 여자임을 들켰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모르는 남녀가 얼굴 마주대하지 않았잖아. 그 얘긴 거야.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몸소 살해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남녀가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직접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함을 말해줘. 직접 말 못하겠으니까 그것도 전해줘. 직접 말할 수 없어. 남녀가 구별이 있으니까. 병난과 춘행이 요 병난이랑 춘행이 여기가 넌가 봐. 그치? 그니까 얘네들은 이제 정소저의 시비들인 거야. 여종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건 줄 알겠어? 이 여종들한테 정소저가 말을 하는 거지. 해서 저기 조무랑 조성한테 전해줘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야.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근본을 이르지 말라가 무슨 뜻이었다고?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조공자가 누군데? 저 정혼자인 조무지. 이게 지금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 주인 누구야? 정소저. 노비는 우리들은 어디에 의지하며 우리 정소저의 결혼을 언제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서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정소저는 근본을 이르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들이 말을 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똑똑하다. 그치? 그래서 정소저의 당부와는 달리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을 말하겠다. 어떤 사실을 말하겠다는 걸까? 이 가정에서 겪은 일을 말하겠다는 거지. 계모 박씨의 모함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서 쫓겨난 상황을 얘기하겠다라는 거겠지. 이에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 조무의 눈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우리 소저가 정소저겠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가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누구야 은인이? 조공자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는 은혜가 태산같사오나 몸소 살해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어라? 이거 그냥 그대로 말한 건데? 그치? 봐봐 여기잖아. 여기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도적을 만났다 이거 그치? 이거 그대로 말했네. 그치? 그대로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정소저가 하란 대로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직접 못 보니까 아쉬웠나 봐.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두 명의 시비가 여종들 2명 얘가 누구야? 병난이랑 춘행이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이제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겠지.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 하였습니다만 자 봐봐 소저 정소저께서 차마 상공께라는 건 여기서 그냥 조공자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조공자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누구야? 우리 시비들 병난이랑 춘행이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사실대로 말할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줄게
하면서 소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너희한테 진실을 다 말해줄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대공자 여기서 그냥 조무 얘기하는 거야. 그 정혼자 있지? 그 정소저의 정혼자. 저희들의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여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 정소저겠지. 숨기지 않겠다. 저희의 주인 정소저는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외가댁에서 조공자와 정혼을 했었대.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빠랑 새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집안에 어질지 못한 사람, 얘가 누구야? 계모인 박씨겠지. 박씨가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참정이 이제 정소저 아빠겠지. 정참정을 보채고 정소저를 재에 빠지게 하였다. 이게 다 누구의 계략인 거야? 박씨. 마침내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아, 이것들이 정소저가 겪은 고난이겠구나. 소저를 재에 빠지게 하였고, 심지어 정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관의 후실이 뭔 줄 알아? 후처. 그러니까 본처도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있잖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그래서 이제 정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사단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가에서 정혼했었잖아. 외가에서 조공자랑 정혼을 한 적이 있잖아. 그런데 자꾸 박수관의 후실로 들어가라고 위협하고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정소저 입장에서는 어디로 다시 가면 되는 거야? 외가댁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석공 어르신이 외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정소저의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성품이 워낙 엄숙하셔서 정공은 이제 정소저 아버지야. 정참정과 더불어서 사단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킬 거라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정소저 입장에서 생각해봐. 외할아버지랑 우리 아빠랑 엄청 싸우고 아빠가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해서 남장으로 바꿔 입고, 이게 이제 남장 모티프지. 강가에 이평장 부인은 소저의 고모이신데 그곳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딜 가고자 한 거야?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했거든?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갔더니 이사를 가버렸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강변에서 방황하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도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저가 겪은 고난이네. 그지? 소저가 겪은 고난을 쭉 얘기하고 있어.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서, 상공이 누굴까? 조무겠지. 주인과 정소저랑 노비 2명. 저희 3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내 뼈가 부서지더라도 못 잊을 것 같아. 은혜에 감사해. 하고 얘기했고, 이 부분이 이제 완전 사실대로 얘기한 거지. 여기 괜찮아? 응. 얘들아, 여기 있잖아. 여기 병난이랑 춘행이 얘기한 부분 있지.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인물의 입을 통해 과거의 일을 요약적 제시하고 있다. 너무 맞겠지.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병난이랑 춘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요약적 제시해주고 있어. 정소저가 겪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 말을 딱 들었어.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 정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씨가 자애롭지 못해서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그치? 누가 봐도 이 박씨가 빌런인 게 너무 알겠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누구에게 측은함을 느낄까? 정소저에게. 정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조무랑 조성이 들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지. 아,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니 너무 감동받았어.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가 나의 어떤 배필이야 라는 생각에 너무 더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용홍공자의 두 눈에는, 용홍공자가 우리 앞에서 그 조무 한 다음에 가로치고 용홍 이렇게 써 있었어. 조무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이거 뭐야 얘들아? 눈물이지 뭐. 조무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라는 어떤 외양묘사야, 외양묘사. 근데 그걸 이렇게 가을 물처럼 이렇게 직유법, 비유적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외양묘사를 통해서 조무, 용홍공자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감동. 감동. 그래서 용홍이 말했어.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하니 이 조생, 나를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치. 왜냐면 조생이랑, 그러니까 조무랑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그 후실로 들어가는 것도 안 가겠다고 막 한 거잖아. 그런 면이 굳은 절개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감동받은 거지. 아, 나 때문에 이렇게 얘가 고통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에.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하면서, 야, 너네 시비들은 소저 보호하고 있어. 우리는 일을 처리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중략되고 석공 나왔다. 석공 우리 아까 앞에서 누구라고 했냐면 소저의 외할아버지. 외가에 왔나 봐. 외할아버지가 소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 하겠느냐. 손녀가 누구냐면 정소저겠지.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와 지혜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정소저는 아빠를 위한 효성도 있고 그 조무를 위한 절개도 있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지혜까지 다 같이 있는 거야. 모두 갖추어졌으니 완고한 아비와, 아유 아빠는 완고해. 이거 정소저 아빠 얘기하는 거야. 어리석은 어미. 이거는 이제 박씨 말하는 거야. 흉계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보전하여 명철보신한 것이다. 명철보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총명에서 몸을 보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총명에서, 명철하다 이런 말 알지? 총명에서 총명에서 지우고 다시 써볼게. 총명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했다. 자신을 보호한 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전하고 죽은 어미에 남긴 가르침을 이으니.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고 몸을 잘 보전했고 엄마, 이제 친엄마 돌아가셨나 보지. 죽은 어미에 남긴 가르침, 뭐 지조나 절개 같은 거겠지. 그것을 이으니 네 아비가, 네 아빠, 너의 아빠, 정소조의 아빠가 흙과 나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혼, 결혼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너를 책망하여 혼인한 것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얘들아,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외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잖아.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얘들아 옛날에는 그 부모님의 주관 하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얘가 지금 정소저가 부모님을 떠나서 외갓집에 왔지. 외갓집에 왔으니까 만약에 그냥 아빠의 허락 없이 결혼한 후에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때 혼인한 것을 그르다, 잘못했다 하고 책망을 안 할 거라는 거야. 즉 결혼 후에 아버지를 만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 후에 아버지를 만나도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일에는 원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계획을 변경할 때도 있고 임기응변 그때그때 행해야 되는 것도 있다. 이제 조상국이 밖에 와서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조상국은 누구냐면은 조무 아버지. 그러니까 정혼자가 조무였잖아. 조무의 아버지가 온 거야.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와의 혼인, 조무와 정소저와의 혼인을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양하느냐. 왜 사양을 하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하여 혼인을 관장할 것이다. 내가 누군데? 석공, 외할아버지. 할아버지인 내가 네 부모 대신해서 혼인을 관장할 것이니까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을 내지 마라. 이상한 말이 뭐야? 혼인에 대한 사양. 아마 이랬겠지. 부모님 허락 없이는 혼인할 수 없어요 라고 사양을 했겠지. 그런 사양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부모 대신해서 혼인 주관자가 되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나서준 거야. 왜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정소저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넘어가봐. 소저가 조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조상국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 조무 아버지. 더욱 불안하고 놀라며 부끄러워서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진 것은 외양묘사인 거 괜찮지? 외양묘사. 발그스레해졌다는 거는 부끄러움이라는 이 감정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얘도 직윤해. 보이지?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또 아래였다. 소녀의 도리로 차마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부모에 대한 도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속이고는 못하겠다. 자식의 도리를 하고자 하는 거지. 조상국은 당세의 군자이십니다. 당세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원컨대 조부께서는, 할아버지께서는 손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살피셔서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어떤 뜻인 거야?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다라는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후에 조모와 삼촌의 안부와 동생의 무사함을 묻고는 조모는 잘 계시나요? 삼촌은 괜찮으시나요? 내 동생은 괜찮습니까? 를 묻고는 슬프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석공이 밖으로 나와서 조공을 보고, 조공이 누굴까? 조상국이겠지.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손녀와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이 전하고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손녀의 마음이 금석 같아서 너무 단단해서 저의 용렬하고 어리석은 말로 알아듣도록 타이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손녀의 마음이 너무 굳건합니다. 어떤 면에서 굳건하다는 걸까? 아버지 허락 없이는 혼인을 못하겠다 해서 설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조공이 무릎을 치며 몹시 탐복하고 칭찬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서 탐복하고 칭찬하면서 정소저의 어떤 면을 칭찬하는지 봐봐. 정소저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에 군자입니다. 이것은 다 현형의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현형이라는 것은 친구를 높이는 거거든. 친구를 높이는 건데 여기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석공밖에 없어. 이것은 다 석공 너의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이렇게 군자와 같은 아주 뛰어난 며느리를 얻으니 어찌 아버지의 어질지 못함을 한탄하겠습니까? 정소저 아빠는 좀 어질지 못한 사람이 된 거잖아, 지금. 왜냐면 그 엄마 말 그냥 믿고, 새엄마 말 그대로 믿고 정소저를 막 모함에 빠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너무 훌륭하니까 이 아버지가 좀 못나더라도 한탄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은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와 의논 안 해도 된다? 정소저랑 의논할 건 아닌 것 같다. 정소저랑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영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 그냥 석공 당신께서 혼인을 관장해서 우리 그냥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혼인 주관을 맡기는 거야. 얘들아 뭔가 좀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뭐가 안 맞지? 그 혼인 당사자의 의견 따위는 중치 않은 거야 지금. 그냥 어른들이 추진해서 하는 게 옛날 결혼이어서 그래. 석공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다시 소저에게 묻지 않고 혼례를 준비하였다 해서 이제 누구와 누구의 혼례가 진행되는 거야. 정소저랑 조무의 혼례가 이 어른들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거야. 석학사 부인이 나오고 석공 부인이 전공자와 함께 나와서 소절을 보았는데 서로 붙들고 매우 오열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 이렇게만 보면 되거든. 지금 전공자가 소절을 봤는데 서로 매우 오열했대. 도대체 왜 그럴까? 소절은 그리워하던 아우를 만나니 그럼 전공자가 아우인가 보다. 그래서 아우를 만나니 반갑고 기쁜 듯이 서로 뒤섞여 일어났다. 아우 보고 서로 동생 보고 반갑고 막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받친 마음에 서로 우는 거지. 이런 글이었어. 재밌니?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는 42번. 자, 봐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서 해악성. 과장과 해악은 이 글과 어울리지 않고 비유법을 사용해서 인물의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인물의 외양 표현한 거 내가 짚어줬는데 여기 있다. 용홍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가을물처럼. 그 다음에 아까 또 있었는데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옷 같은 얼굴. 이렇게 인물의 외양을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맞네. 배경묘사 없었고 꿈 현실 교차 없었고 전기적 비현실적 요소 다 없었지. 그래서 2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41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병난과 춘행은 정소저가 조공자와 정혼했다라고 말했지. 2번 정소저는 입평장 부인이 이사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어디가 틀렸어? 이사해 살고 있는 곳은 몰라. 어딘지 모른다고 했어. 찾아보자. 어디 나왔었냐면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강가의 입평장 부인은 소저의 고모인데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했는데 입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나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 간 곳을 모른다라고 되어 있었어. 그래서 가신 곳을 몰라. 그래서 틀렸고 조공자는 정소저를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얘기 다 듣고 너네는 가서 정소저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기억을 혹시나 못할까봐 알려주면은 여기 있다. 소저를 보호하라.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 4번 석공은 조상국이 정소저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상국이 네 뜻을 알려고 한다. 우리 어디 썼냐면은 여기 조상국이 나와서는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마지막 석공 부인이 전공자와 나와서 정소저를 마지막에 보았다라고 했으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답이었고 42번 A, B에 대한 이해인데 얘들아 그 A는 뭐였냐면은 A가 보자. A가 여기네. 요거 소저가 말한 대로 소저가 말하라고 했던 대로 시비들이 말한 부분이야. 그리고 B는 어디냐면은 여기네.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얘기한 부분. 그럼 한번 보자. 1번 A는 B와 달리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얘들아 상대의 행동 변화 촉구는 A 같은 경우는 조무한테 얘기하는 건데 조무한테 너의 행동 이렇게 해 라고 한 적 있나? 없지. 그래서 틀리고 B는 오히려 행동 변화 촉구가 괜찮아. 왜냐면은 왜 그렇게 혼인을 사양하냐, 혼인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A하고 B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A, B가 바뀌었고, 아이고 이렇게 표시하면 좀 헷갈리겠네.
어떻게 표시할까? 상대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건 B가 맞고 A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B는 A와 달리 상대에게 다른 인물의 말을 전하고 있다. A는 상대에게 다른 인물의 말 전했지? 소저의 말 전한 거고, B는 뭐라고 이게 전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 전한 거라고 봐도 되겠다.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한다. 이렇게 조상국이 말한 것 전한 거니까 달리가 틀렸겠네. 달리가 틀렸고 3번 A와 B는 모두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에서 조무의 의도에 의문 제기하는 거 없었고 그 다음에 B에서 상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없겠지. 4번 A와 B는 모두 상대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은 이제 B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정소저가 처한 어려움. 하지만 A는 조무가 처한 어려움은 없었으니까. A와 B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상대에게 언급하고 있다. 이게 맞겠지. A에서는 정소저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이고 얘들아 B에서는 어딜까? B에서는 완고한 아비와 어리석은 어미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해서 명철부신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43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 보기 한번 읽어볼게. 현몽상 용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고 정소죠. 이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친정 식구들로 인해 혼사가 지연되는 등의 고난을 겪음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유지한다. 자, 봐. 혼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 절개겠지. 정혼자가 있으니까 후처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아버지 욕 안 먹이게 하기 위해서 자식으로 도리를 지키고 친정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그 외할아버지 집에 와서도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독자층에 큰 공감을 얻었다. 즉, 요 세 가지가 여성 독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야. 1번. 정소저가 친정 가문의 허물을 조공자가 알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맞지? 친정 가문의 허물. 그러니까 여기서 친정은 이제 자기 친정, 정소저의 친정이니까 자기 엄마 아빠 얘기지.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공자가 알게 되면 부끄러워 라는 건 나도 그 집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2번 간에 어질지 못한 인물로 인해 정소저가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것에서 고난이 친정 식구로부터 비롯되었다. 박씨로부터 비롯. 맞지? 3번 두 공자가 굳은 절개에 감동받았다는 것에서 정소저가 당대 요구되는 여성의 요구되던 덕목이 굳은 절개다 이런 얘기야. 맞는 거야. 4번 정소저가 아버지 속인 채 혼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에서는 자식으로서의 도리. 완전 맞지. 5번 조공이 정소저를 군자라고 칭하면서 혼인을 진행하려는 것에서 정소저가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군. 얘들아 이거 너무 틀린 거 알겠니? 정소저가 군자라고 말한 건 맞아. 그런데 혼인은 정소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두 어른끼리 진행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부장적 사회니까 그런 거야. 여성의 어떤 의사 따위는 사실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정소저가 혼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냥 칭찬한 것 뿐이지.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면 되고 얘들아 요거 선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 이해를 좀 꼼꼼하게 잘하면 될 것 같거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